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자, 오늘은 지난번에 못 오셨는데 함께 참석해 주신 코토바님과 함께 그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N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토바 서준하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준하님이 지금 직장이 갑자기 이제 변동이 생기셔가지고 지난번 녹화 때 못 오셨어요. 그동안에는 프리랜서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좀 시간적인 융통이 가능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얼매인 몸이 됐습니다. 뭐 일이 많은 게 좋죠. 월급 받는 게 제일 편해요. 요즘 같을 때는. 자, 그래도 뭐 저희가 복싱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임준배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또 추천을 해주신 그런 경기들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추천. 추천 받잖아요. 지난 3월에 유명을 달리했었죠. 조지 포먼 선수, 조지 포먼이 어쨌든 인자강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마 세계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또 접하기도 했는데 조지 포먼의 특집으로 오늘은 호세 로만과의 1차 방어전, 그리고 켄 노턴과의 2차 방어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 프레이저와의 2차 방어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지 포먼과 이제 호세 로만 그리고 켄 노턴 1, 2차 방어전을 같이 이제 보면서 리뷰할 예정인데 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조지 포먼은 70년대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와 함께 3대 제왕이죠. 헤비급에. 그렇죠.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로부터 시작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프로로 들어와서 세계 챔피언에 이르는 그 코스를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에 이어서 이제 그대로 계승을 한 그런 선수고 49년생이죠. 1949년생. 그래서 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로마 올림픽, 조 프레이저가, 근데 이제 알리는 헤비급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라이트 헤비급이었고, 조 프레이저 64년 도쿄 올림픽, 그 다음에 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당시에 수순대로 69년도에 프로에 데뷔하죠. 데뷔해서 이 조 프레이저와의 1차전이 72년도에 벌어졌는데 4년 동안 파죽지세를 갔죠. 그래서 38KO. 36KO. 조 프레이저 전까지가 이제 37연승, 그렇죠. 34KO승. 그래서 22연속 KO승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데뷔해서부터는 이제 승수를 계속 쌓아나가면서는 나름 이제 헤비급을 이제 상대 레벨을 좀 높여서 조지 추발로라든지, 조지 추발로는 캐나다 선수인데 무하마드 알리나 조 프레이저한테도 KO가 안 당한 굉장한 터프가이였는데, 물론 부상이었지만 TKO로 이기기도 하고, 그 외에 군 커크만, 그레고리오 페랄타 이런 헤비급의 당시의 중견들을 이기고 72년 이제 1월에 조 프레이저에게 도전을 하죠. 73년 1월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조 프레이저는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병역 기피, 베트남전의 병역 기피로 인해서 한동안 공백이 있는 동안 뉴욕주 공인 챔피언에 올랐죠. 처음에 올라서 제리코리, 그러니까 버티스 매티스를 KO시키고 뉴욕주 공인 헤비급 챔피언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주에서만 인정하는 세계 챔피언이 있었죠. 그래서 뉴욕주가 거의 세계 기구가 하고, 그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최종적으로 타이틀을 박탈을 당하고 헤비급 8강 토너먼트가 열어지죠. 그래서 최종 결승에서 조 프레이저가 이제 지미 앨리스를 이기고 명실상부한 그 당시로 따지면 WBA, WBC 통합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 포스터와 1차 방어전을 하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포스터와 1차 방어전을 하고, 2차 방어전에서 이제 다시 복귀한 무하마드 알리, 캐셔스 클레이에서 이제 개명한 무하마드 알리를 맞아서 역사적인 한판이 벌어지는 거죠. 71년도에. 그래서 71년도에 이제 조 프레이저가 무하마드 알리에게 최초의 첫 패를 안겨주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후에 이제 1차, 2차
방어전은 뭐 테리 다니엘스라든지 론 스탠다드 같은 그 약체를 골라서 뭐 간단히 이기고 이제 3차 방어전에서 5차죠. 그러니까 아까 스탠더랑 테리 다니엘스가 3차, 4차고 5차가 그 버퍼스터 알리 그 5차죠. 5차 방어전에서 이제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여겼던 조지 포먼을 맞이하는데 이 시합은 뭐 그 쇼킹 자체였죠. 사실 프레이저 포먼 1차전 대결 때 전문가들 예상이 3대1로 프레이저의 그 우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레이저는 뭐 그 알리를 이긴 실적하고 해가지고 포먼이 뭐 파죽지세로 올라왔지만 뭐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상대 질이라든지 봤을 때 그 프레이저의 터프함이 뭐 포먼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킹스턴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말 경악스러운 판이었죠. 그래서 2라운드에 그 프레이저가 그 KO될 때까지 6번 다운을 당하고 특히 뭐 4번째인가 5번째 다운은 뭐 거의 뭐 펀치를 받고 날아가는 뭐 거의 하고 자 어리 빠지게 정신없이 2라운드까지 6번 다운되고 이제 프레이저가 KO가 되면서 헤비급의 그 왕자가 바뀌는 거죠. 바뀌고 그 프레이저와의 시합에서 포먼이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포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8개월 만에 이제 1차 방어전에 대해서 뭐 상대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다가 결국은 같은 해 9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타이틀 방어전을 1차 방어전을 갖게 됐죠. 근데 왜 일본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동킹하고 뭐 이렇게 매치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당시 일본에서 그 테이켄에서 그걸 주최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헤비급 챔피언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뭐 순회 공연처럼 했는데 자메이카에서 프레이저 포먼이 벌어졌고 또 1차는 이제 도쿄에서 생뚱맞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의외로 그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많이 벌어졌던 게 그렇죠. 이후에 이제 알리가 방어전을 말레이시아에서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시합을 했었고 그래서 이 당시까지 헤비급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시합은 그 무하마드 알리가 맥포스터와 72년도에 한번 시합을 했죠. 논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저 시합에 이제 언더카드가 가시아바 모리토라는 그 OPF 챔피언이 그 리카르도 아레돈도 WBC 그 슈퍼 페더급 타이틀 매치였는데 그 당시에 일본도 그 어떤 그 헤비급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알리 때도 뭐 타이틀 매치를 한번 일본에서 못한 해 하다가 결국은 맥포스터와의 논 타이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기사를 보면 이것이 진정한 헤비급이다. 사실 시합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맥 빠지는 시합이었는데도 진정한 그 어떤 그 헤비급의 그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이 시합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좀 일본 사람들이 작았죠. 그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스모가 붙기잖아요. 네. 큰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포먼이 로망과 왜 일본에서 어떻게 매치업이 됐는지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9월 1일 날 그 전통적인 경기장인 부덕강에서 이제 시합이 열리고 이 시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황 중계를 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저게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6학년인가인데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죽어라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가지고 끝나기 전에 도착해. 헐레벌떡 해가지고 갔더니 빌라폴로 시합은 중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건 끝났고 포먼하고 로만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뭐 로만은 굉장히 그 한 180 정도 키? 한 181, 2 정도 되는 키인데 그 가운을 이렇게 그 팔을 빼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굉장히 초조한 입장으로 그리고 공 올리고 시작되고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끝나버려가지고 일본에서도 저 시합 끝나고는 너무 상대도 안 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건 뭐 쇼같이 하지 않았냐 했는데 어쨌든 뭐 최초의 그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헤비급 타이틀 매치라는 그 의의가 있는 시합이죠. 자, 일단 경기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dium or arena that I alluded to, Martial Arts Hall, with the crowd filing in. Actually, every top price seat at $189 was sold, though there were 7,000 empty seats. Now here's Jay Edson, the referee.
15 rounds, 3 knockdown rules waived. Mandatory 8 count is in effect. If you deliver a knockdown blow, you must go to a neutral corner before I commence counting. Watch for the fouls because I'll take points away. Butting, pushing, hitting with the kidneys, all the fouls. Good luck to both of you. Thank you. Did you see that movement by Roman? At the very least, he stuck his tongue out at Foreman, and Foreman later admitted to having been enraged by the gesture. Still, as they come out at the sound of the opening bell, watch Foreman closely. He's in the red trunks. You will not see him do much punching in the early seconds. He'll be dancing with Roman, who had been dancing with his throat through all of the pre-fight tub thumping. That's what I mean. But in just a matter of seconds now, watch Foreman's right, Roman's belly. It's just about ready to come up. You'll see Roman almost lifted off his feet. There it is. Roman staggered. Even if just for a second, and it may be that all starch went out of Roman's performance right there. Certainly, George moves quickly in, becomes aggressive in the manner that he was against Joe Frazier, and he manhandles Roman with ease. Now get ready for the controversial punch. I want to emphasize that Jay Edson is in good position, the referee. There he was down, and quickly you saw a right landed to Roman's face while he was down. Roman's handlers come in to argue with Edson, who, by the way, is a member of the Arizona State Athletic Commission. Foreman placid in the neutral corner. Now the fight resumes. Of course, George is all over him, and that quick punishing right floors him for the second time. We are not 2 minutes into the first round. Mandatory 8 count is registered. Roman comes back to do battle, but not really. He is against the ropes, Foreman swinging wildly and missing, but finally, final knockdown takes place. This time, Roman will not be getting up. The official time, 2 minutes of the first round. Look at Roman's eyes, utterly glazed. Foreman with that impassive face. Now, Foreman's being acknowledged as the winner. Roman still cannot get up. His handlers are trying to help him, but there is still no disposition to rise. And so Foreman easily retains his title. We're going to be back in just a moment, and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at controversial blow registered by Foreman in slow motion. Then we're going to hear referee Edson's explanation of the blow as he saw it, and finally, Ray Falk will be talking with the heavyweight champion himself, George Foreman. Back in a moment. All right, we pick up the bout. Now watch Jay Edson, the referee, closely. Position is everything in officiating a fight, and Jay Edson has it. He's off to the side there in a perfect spot. Slow motion makes the action seem much lengthier, of course. Roman is getting ready to go down on the canvas. That sent him down. That last blow. Now watch. He would appear clearly to be down. And there is the Foreman blow that stirred the furor. Instantly, the handlers got up in the corner of Roman, and they appealed to the referee immediately, and their appeals were unavailing, as you can see right there. Jay Edson was adamant in his position about the blow, as he later explained. It was not a foul. It was a follow-through on a punch. It can happen to any fighter in the momentum of coming through with a flurry of punches. There was no intention, I'm sure, on his part. He's a champion. He doesn't have to resort to that type of fighting. It was just a follow-through as the man was going down. I did not count it as a knockdown. I pushed Mr. Foreman back to a neutral corner. I allowed 8 to 10 seconds for Roman to stand up. I gave him his chance to get back get back into motion.
There was nothing illegal about what happened. It was just an unfortunate event as on a follow-through on the punch of the champion. That's all. 준환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도전자가 너무 위축된 기색이 너무 역력해서 그렇게 도전자다운 기백이나 이런 걸 보여줄 생각도 없이 그냥 수그리고 있다가 그냥 그 바람을 가르는 어퍼컷, 그것도 헛스윙인데 거기에 이미 혼비백산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나서는 웅크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포먼이 약세를 보고 이제 달려들어서 그 특유의 그 양훅을 막 마구잡이로 휘둘러 대고 그냥 경기가 끝났는데 조금 도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아닌가.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그 세계도전에 그 기회를 얻었으면은 한 번쯤 주먹을 교환하고 아무리 그 포먼이 강타자라고 해도 그런 어떤 그 패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도전자가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웅크리고만 있다가 그냥 나중에 그 허점을 보이면서 또 라이트 훅을 한 대 맞고 두 번째 다운이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퍼컷 훅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니네요. 원래 이 시합은 이제 포먼 1차 강화전 상대로 여러 선수가 이제 거론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조킹 로만이 그 상대로 결정이 됐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무명이었죠. 네, 그리고 페르토리코 선수인데 드물게 헤비급 페르토리코에서 드물게 헤비급 선수인데 근데 그렇게 백인이네요. 네, 거의 페르토리코에서 주로 시합을 하고 가끔 이제 미국이지만 이제 미국도 이 메인은 아니고 지역에서 시합을 좀 했던 선수인데 이 시합이 이제 끝나고 그 첫 번째 다운 됐을 때 그 포먼이 다운된 선수를 가격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룰 이런 신사다움을 굉장히 그 존중하는 나라라 저게 대해서 이제 좀 말이 많았는데 워낙 그 격차가 나는 시합이다 보니까 그냥 그 거의 그거에 대한 어떤 어필은 그걸로 어떤 적에 없었던 그런 시합이었고 그냥 거의 포먼이 그냥 자기 몸 일본에 보여준 거죠. 자기 그 몸뚱아리 하나 보여준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시합 끝나고 이제 포먼은 그 프레이저와의 시합에 이어서 이제 인자강 이건 도저히 그 지금까지 봤던 이런 선수와는 틀린 그 굉장히 그 묵묵하게 가가지고 정말 마구잡이같이 휘두르는 주먹인데 상대들은 거기에 대처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인자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합이었습니다. 저도 이때는 당연히 경기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기사로 접한 내용은 포먼의 그 방어전 상대가 없어서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서 그 로만을 데리고 왔다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별로 이제 포먼하고 싸우는 걸 기피한 선수도 있었고 어쨌든 애걸복걸까지 모르겠다가 찾다가 급하게 도전자를 구해왔는데 준환 씨 얘기대로 조킹 로만은 이길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하고 했는데 결국 2회전을 못 넘기고 그 링의 그 4면 중에 2면은 아예 발도 못 디뎌보고 이쪽 2면에서 그냥 끝나버린. 그러네요. 포먼 코너와 그 옆 코너는 못 가본 거예요. 그쪽을 못 가보고 결국 그 두 사이드에서만 시합을 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시합이에요. 야구로 치면 2루도 못 밟고 그냥 끝나버린 경기. 1루도 못 가는 거예요? 1루도 못 간다요? 그래서 이 시합은 그냥 포먼의 그 터무니없는 그 복싱 강함을 다시 보여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마 저 시합이 아마 일본에서도 세계 타이틀 더블 헤더를 한 게 최초였던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개를 동시에 했던 게 그 전까지는 기억이 없네요. 80년대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시합이 최초로 그 일본에서 세계 타이틀 더블 헤더로 열렸던 아마 그 시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포먼은
또 위주로 놓고 보면은 그 복싱 팬 입장에서는 비록 경기가 너무 어이없게 끝나긴 했지만 조금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긴 했어요. 비록 뭐 이렇게 그 다운 후 반칙 가격이 조금 오게 튀긴 했지만 그 특유의 돌진하면서 휘두르는 그 훅, 그거는 뭐 지금 봐도 전율을 느끼게 하고, 게다가 지금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 엄청난 거부죠. 191에 그 장신에서 그 내리 뿜는 그 스트레이트와 그 도무지 믿기지 않은 그 유연성의 어퍼컷 같은 게 포먼의 이 공격 화력을 좋아하는 복싱 팬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갈증 해소용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 당시에 포먼이 이제 캐릭터가 약간 배드보이예요. 약간 악역이고 프레이저는 나름대로 그 알리와는 또 다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선수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프레이저는 헤비급으로는 작지만 그 쉬지 않고 돌진하는 그 어떤 그 인파이터의 그 매력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대중과의 소통도 프레이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 후에 뭐 자기 밴드도 결성할 정도로 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포먼은 말도 없고 복싱 자체는 굉장히 투박하면서 거칠고, 또 아까 같이 뭐 쓰러진 선수도 때리고 했기 때문에 좀 악역의 이미지였고, 이때부터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알리는 그 72년도에 재기를 하죠. 71년도인가요? 72년도인가요? 제리코 리와의 시합에서 재기를 하고, 그 이제 이때부터 알리와 포먼의 그 대전설이 뭐 구체적인 아니지만 이제 살살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인데, 근데 이제 노턴한테 지면서 그러면서 알리가 73년도에 알리한테 지면서 물론 2차전에서 이겼지만 그것도 뭐 약간 그 판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대전설에 나오긴 나오지만 알리는 이제 어림없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그 여론이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노턴이 이제 알리를 턱을 부시면서 이기고, 어쨌든 2차전에서는 알리한테 타이틀을 내줬죠. 둘 다 스플릿 디시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포먼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그게 이제 성사가 돼서 그 노튼과의 2차 방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합은 또 그 조킹 로만과의 시합을 73년 9월에 했고 74년 3월이죠. 켄 노튼과가. 느닷없이 또 카라카스에서 해요. 맞아요. 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가가지고 그 베네수엘라가 카라카스 국립경기장이 그 그 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창문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이렇게 뾰족뾰족하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그 하는데, 이 시합도 이제 시합 전에는 켄 노튼이 뭐 알리와 용감하게 그 두 번은 싸웠지만 그 포먼한테는 얼마나 견딜 수 있나 뭐 거기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포먼이 그 강함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그 켄 노튼은 이제 그 미국 해병대에서부터 이제 아마추어 복싱을 하고, 산디아고 주로서 이제 산디아고가 홈링이었죠. 그래서 그 뭐 그렇게 뭐 아주 탑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그냥 헤비급의 중견. 그래서 또 뭐 그 페랄타라든지 뭐 이제 그 헤비급의 미국 중견들하고 고만고만한 선수들하고 싸우는 그런 선수였는데, 73년 3월에 이제 알리의 상대로 NABF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알리의 턱을 부시고, 뭐 일설에는 알리가 뭐 시합 중에 떠들다가 턱을 맞아가지고 턱이 나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리의 턱을 부순 사나이로 이제 일약 그 헤비급의 그 탑 레벨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렇죠. 그 2차전이 다시 이제 그 북미 타이틀을 놓고 붙었는데, 사실 그 시합도 노튼이 제 생각엔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진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그 크로스한 파이트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알리가 이제 2대1로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대1로 이겼지만 그 노튼의 주가는 안 떨어졌죠. 그리고 그 알리와 1대1을 한 후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헤비급에서 그 포먼에 대적할 만한 거는 노튼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노튼은 또 키도 포먼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190에 굉장히 근육질이고, 또 알리아의 시합에서 이렇게 레프트 강인한 모습이고, 그 특유의 이 무슨 가드라 그러나요? 뭐 일자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먹도 파괴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이제 포먼의 상대가 그래도 될 만한 거는 켄 노튼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다음에는 3월에 이제 그 카라카스에서 시합이 느닷없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기 아까 말레이시아에도 열리고 일본에서도 열리고 느닷없이 카라카스에서도 열렸다라는 거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당시 그 부러운 전 지구적 복싱 열기를 좀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요. 알리는 그 루디 루브스라는 선수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번 동백했잖아요. 재기 전에. 그리고 지구선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알리 프레이저 3차전도 또 마닐라. 그렇죠. 필리핀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마닐라. 그렇게 보면은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타이틀 매치 못한 건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 중국은 뭐 복싱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별로 복싱이 인기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일본도 그러겠지만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라는 거는 이 복싱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렇죠. 아주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구경거리고 흥미거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의 시합은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민들을 위한 오락잔치라 그래야 되나? 국가적인 이벤트.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비급 타이틀 매치, 헤비급 시합은 그냥 단순한 복싱 시합이 아니고 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그 어떤 그 흥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유치들을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1976년 아카데미 수상작이 로키인데 그 당시에 그 무명 생활을 전전하던 실베스타 스톨론이 일약 그 이제 헐리우드 대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영화. 그게 헤비급 세계 타이틀전이 이제 소재였죠. 그 정도로 헤비급 복싱은 단순히 복싱 경기 국한되지 않고 지금 준병님 말씀대로 전 지구적인 어떤 관심거리이고, 그리고 그 챔피언은 이 어떤 남성적인 강인함의 표상, 뭐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싶은 시절 아닌가. 그 당시에 뭐 UFC라든지 이종격 투기도 없고, 복싱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란 뭐 그런 어떤 게 있었고, 사실이었죠. 예. 그리고 후에 사실이죠. 후에 지금은 이제 콩고 공화국이 됐나요? 그 자이레 킨샤사에서 알리와 포먼 할 때도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누구지? 모프트? 누가 대통령 그 독재하던 자이레 대통령. 자이레가 뭐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에 양 선수가 파이트 머니가 500만 불씩이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하면서 그런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알리가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집권 당시에는 뭐 독일 가서도 시합하고 뭐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하여간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거는 단순한 그 복싱 이벤트가 아닌 뭐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러면 켄 노튼과의 경기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ight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handlers of George Foreman, namely Dick Sadler, wanted an American referee, but it's not to be that way. Fight is being introduced. I like to say that's awful bad to make a protest like that and lose it, because mentally he's lost one round before the fight started. Now we understand that the referee, and this has been quite a thing, Jimmy Rondo is the referee. Jimmy Rondo. Jimmy Rondo is an American from Seattle, Washington. So it looks like Foreman's people got their wish. As I mentioned a while ago, this fight was in doubt up until 3 o'clock this afternoon. Suddenly Foreman came up with a bad knee, but evidently when Jimmy Rondo was announced as the referee, things were settled. Here they are in the center of the ring. What do you think about Muhammad Ali when you're in there like this? Well, right now, you know, you're a little nervous, you're a little shaky in the knees. But it's a funny thing, after the August ball players experienced the same thing,
after the bell rang and you come out and the first punch is thrown, then it's just like another day in the gymnasium. There it is from a man who certainly knows. George Foreman and I have just been offered $5 million apiece, which is unbelievable, by the government of Zaire, which used to be known as the Belgium Congo in Africa. And if he can win this fight tonight, which I don't think he will, if he win the fight, he and I will defend, he'll have to defend his champion again in the Congo. Well, that's certainly your territory, Ali, but right now, talking about this fight, look at the concentration and the stare job that Foreman is putting on Ken Norton. Norton certainly has plenty of confidence in his own right. Norton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screen, George Foreman on the left-hand side. Here we go, round one.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is at stake. Let's watch and see if Foreman comes on strong. To this point, Norton has thrown the only punch. A light left on taken on the gloves by George Foreman. Wild left hand over the head of George Foreman. Both fighters exactly the same size. Foreman slightly heavier, about 7 or 8 pounds heavier. Norton and Foreman both 6'3". On the right-hand side of your screen is the champion Foreman. On the left-hand side is Ken Norton. Norton in blue, Foreman in red. Round one just underway in Caracas, Venezuela. Foreman showing the concentration. Foreman looks a little bit more patient than we've seen him. He knows he's got a fight cut out for him because he's in against a real big fella. Foreman goes out with that light left taken on the shoulder by Ken Norton. There's the pushing tactics. Foreman starting rather slow, feeling Norton out. Norton, and that won't call it a classic style, but certainly the style of dragging that right foot behind him. Vicious left hook goes over the head of the champion. Boxing, Kenny. Boxing, Kenny. Pretty good straight left hand thrown by Foreman, taken on the face, and a right hand to the kidney. That's a punch you got to watch out. There's a good left hand, the best right that we've seen. Foreman pushes down on the head of Norton and landed a right hand, straight left hand to the face of Ken Norton. Norton trying to jab more with his left hand. This is what they say he has to do. Kind of a fishing left hand thrown by the champion. Right hand to the kidney thrown by the champ. Both fighters, the best punch is their left hook. There's the right hand again to the kidney of Kenny Norton. Norton takes a light left, throws a right of his own. 1 minute remaining in round one. Very even first round at this point. Light left hand taken, wild right hand, another left hand taken on the gloves by Norton. Norton scores with a left hand to the side of Foreman's head. Left hand miss, and left jab in the face of Foreman. Light left on the forehead. Pretty good left hand on the forehead of Ken Norton. Norton with his back up against the ropes. This is where he can't afford to stay. Slips the punch and slides around to his left. Very important type of movement. Norton hanging on with that left hand and tries to throw that wild right hand to the body. Foreman is not a great boxer. He's a great puncher, though. Norton is a good boxer. As Foreman comes in and tries to hold up, Norton backs up. 9 seconds remaining in this round, the first round. Foreman kind of feeling out Norton. There we go, the opening round of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in Caracas is history. Mohammed, what did you think of the first round? Just like I thought it would be, Ken and Norton boxing. George Foreman not throwing all those hard punches and punching them out easy like he did Joe Frazier, because Ken and Norton's a great fighter. Any man that goes 12 rounds, 24 rounds with me has got to be great. And ain't no George Foreman, who's still a good amateur, going to destroy Ken Norton, because I couldn't do it. And I'm proud of what Norton did, because it shows the world that Norton is a great fighter. That's George Foreman we're watching. He hardly looks like he's built up a sweat yet. That's Archie Moore working on him. His handler, Dick Sadler. Coming up to round two. First round very even. Maybe a slight edge on the amount of leather landed on Norton would have to give to George Foreman. Muhammad Ali is continually yelling instructions to Ken Norton. This is Norton's corner here now. Norton filled with concentration. He's a positive thinker. In fact, he won the Napoleon Hill Award for positive thinking, a foundation award. Here we go, round two,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Caracas, Venezuela. George Foreman, Ken Norton on your left.
Now watch Foreman try to cut off Norton in the corners, but Norton is working the left jab much better as he slips a punch and out of that corner. This is what Norton must do. Long right hand that lands just on the left-hand side of the head of Foreman. Norton tries to jab. Foreman holds those hands up and tries to push. No damage done there. Foreman pushed that away. Foreman will try to push, and he'll push his man down with his left hand and then throw the right. Foreman, see him trying to cut Norton off on the corners. Kenny Norton has got plenty of boxing experience. 24 rounds with Ali, has a master's degree in boxing at any man's school. This is what he can't do. He can't mix it up with Foreman inside. The referee, Jimmy Rondo, separates the fighters. First real clinch of the fight. Round 2, scheduled for 15,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Oh, good right hand on the left-hand side of the face of Norton. Norton is a bit stunned as Foreman is teeing off, and it looks like Norton has really been staggered as he went up against the ropes. The referee is giving it the count. Yes, he'll have to take the 8 count. Okay, 7, 8, and here we go as Foreman comes banging on in the second round. Norton goes down again, a left hand on the side of the head. Norton goes back, he'll have to take another 8 count. No, he doesn't. His legs are rubbery as the left hand goes to the side of his head. A right uppercut, a left jab, and a vicious left sends Norton crumbling to the canvas for the second time. Norton is in Queersville. He doesn't know where he is. It's up to 5, 6. I don't know if Norton can make it. It might be all over right here. It's up to 9, 10, and are they going to continue it, or are they going to stop it? It looks like it may be all over, and it is all over. George Foreman retains the heavy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We'll make our way into the ring here and talk to George Foreman, who has retained the heavyweight title. George! George! Hey, let's get George over here for television. Champ! Let's get George on television.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George wants to bout everybody. A lot of confusion in the ring here in Caracas. We're going to get to the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George Foreman, winner in a second round knockout. Wants to bow to everybody, reminiscent of the days, and certainly in the Olympic Games where George Foreman went around the ring with a flag. Tremendous second round knockout for George Foreman. We're going to get to him and talk to him. Watch the microphone. Hey, George. Let us get it, George.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살벌하네요, 살벌. 특히 우리 보면서 막 놀랐는데 그러게요. 끝나고 나서 그 앞까지 다가와서 공포영화처럼 더 죽여놓지 못해서 아쉽다는 느낌으로. 더 때리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90개 였거든요. 그렇죠. 네, 다운돼서 때리고. 고메스 90개 였고. 보면은 켄 노튼이 1라운드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네, 기가 확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포먼은 그 아치모어, 그 명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 아치모어와 딕 세들러가 이제 트레이너를 맡아가지고 뭐 도저히 진짜 천년만년 그 갈 것 같던 그런 시대였죠. 하고 뭐 시합 끝나니까 돈킹도 보이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밑에서 중계석에서 그 ABC의 그 명 해설자 하워드 코셀인가요? 그분하고 해설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알리가 쇼맨십을 발휘해서 갑자기 웃장 까죠. 웃장 까고 뭐 당장 붙자고 그러고 포먼이 이제 뭐 로프에 기대서 뭐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포먼을 상대할 선수는 뭐 승산은 없지만 알리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제 이때부터 대전설이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10월, 7개월인 10월에 그 아프리카의 그 자이레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그 6만인가 7만 관중이죠. 520 스타디움 그 축구 경기장에서 그 세기의 대결을 벌리게 되고 그 시합이야말로 그 알리의 어떤 위대함이 그 가장 그 크게 나타나는 물론 이제 소니 리스톤과의 시합 때도 그 굉장히 이 뭡니까 이 불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겼지만
이거 그 당시 알리와 포먼과의 시합 전에 예상은 거의 뭐 100대 1?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위압감을 보면 알리와 어쨌든 1승 1패를 스플릿 디시전으로 나눠 가졌던 노턴마저 저렇게 무참하게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저 당시에 세평이 조지 포먼은 인간이 아니고 뭐 고릴라랑부터도 한번 해봤을 만하다라는 그런 이겼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링에서 보지 않아서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는데 1라운드에 그 켄 노튼이 정타를 맞은 게 없이 그냥 몇 번 툭툭 그 가드 위로 펀치를 교환하는데, 그때 복서들은 이미 이 선수의 어떤 그 강도나 이 강인함을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겠죠. 예. 그 1라운드에 크게 맞은 거 없지만 그 포먼이 계속 압박을 해 들어오는데 그 중압감 이게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게 이제 느껴지고, 노튼이 초반에 이제 주먹을 몇 번 날려보는데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전혀 데미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는 게 아마 1라운드에 벌써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당시에 포먼은 굉장히 생각되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마 시합 전부터도 굉장히 일단 좀 기가 죽지 않았을까. 제가 그 유튜브에 요즘에 이제 복싱 채널을 이제 몇 개 보는데, 이 동네에서 싸움깨는 한다는 애들이 프로복서랑 붙어서 안 되죠? 자기가 주먹을 몇 번 날랐는데 위빙 더킹으로 한 2번만 피해도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린답니다. 기가 확 죽는데요. 아, 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상대할 그 상대가 아니구나라는데, 지금 1라운드에서도 뭐 그런 게 여실히 느껴져요. 그 켄 노튼이 바로 몇 번 이렇게 해보더니 중심 이동이 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경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2라운드에 확실히 그 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를 바탕으로 해서 포먼이 너는 안 돼. 그러는 식으로 노가드로 쳐들어가서 그냥 깨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판이 난 경기 같아요. 이 시합 이후에 이제 포먼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알리와의 시합에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기를 했다가 뭐 또 지명한테 지고 느닷없이 이제 은퇴를 하고 10년 후에 컴백을 해서 또 새 역사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프레이저 때 보고, 켄 노튼은 이제 이 시합 이후에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는 줄었지만 해서 76년도에 그 포먼에게 타이틀을 뺏은 알리의 그 방어전 상대로 나서죠. 나서는데 그 양키 스타디움에서 했죠. 그 시합은 했는데 그 시합도 판정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리를 상대로는 켄 노튼이 정말 잘했어요. 노튼이 알리한테 쥐약이죠. 천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합도 약간 그 디시즌에 문제가 있었지만 판정패를 당하지만, 노튼은 여전히 그 헤비급의 탑 레벨로 남아서 이후에 이제 듀안 보빅이라는 그 백인 화이트호프, 게리 쿤이 전에 그 뮌헨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백인 화이트호프를 1회 KO로 이기고, 뭐 이후에 그 레리 홈스와의 그 WBC 헤비급, 그게 이제 방어전이 되는데 WBC 타이틀이 이제 공석이 되고 도전지 결정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경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그냥 챔피언으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갖지 않고 챔피언으로 인정받은 첫 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어전을. 그러니까 레리 홈스와 방어전인데 그 시합도 굉장히 볼만한 시합이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한 점 차 시합. 노튼이 결코 뭐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또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떠오르는 레리 홈즈에게 약간 억울하다면 억울한 판정패를 당하고, 이후에 뭐 레리 미들턴이라든지 자기 초년병 시절에 자기를 한번 이겼던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선수도 이기고 다시 재기를 꿈꿨지만 어니스 이보스한테 1회 KO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떠오르던 게리 쿤이한테 거의 1회에 이제 혼조를 하죠. 막 그렇죠. 속도가 그때 뭐 13조각이 났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거의 프로 캐리어를 마감을 하는데, 어쨌든 70년대에 알리, 포먼, 프레이저가 있었다면 그 바로 뒤를 바치던 선수가 이제 켄 노튼, 또 좀 끈적끈적하지만 지미 형, 그다음에 이제 론 라일, 또 이제 유럽의 조 버그너, 이런 선수들이 이제 2선에서 위에 3명과 뭐 서로 뭐 싸우고 뭐 지고 뭐 이기고 하는 그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헤비급. 지금 시대 같으면 다 세계 챔피언 명함을 한 달 정도씩은 팠을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론 라이리도 아까운 선수고 켄 노튼도 지금 같으면 뭐 4대 기구 중에 하나 정도는 그렇죠. 뭐 충분히 차지할 만한 실력이었는데 이 시합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켄 노튼 시합을 전혀 안 본 상태에서 이 포먼과의 시합을 보면 뭐 아이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굉장히 그 헤라클레스라는 별명답게 굉장히 발달된 건 상체 같고 그 왼쪽에도 특유의 그 일자가드를 하고 주먹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탑 3를 바로 뒤를 잇는 바로 뒤를 바치던 그런 헤비급 선수였습니다. 켄 노튼. 자, 조지 푸어먼 추모 특집으로 오늘 호세 로만 그리고 켄 노턴 이렇게 두 개의 경기를 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전에 이제 임준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알리와 포먼의 이제 경기가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포먼이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 프레이저와 갖는 2차전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